네, 안녕하세요. 강주 동구 김혜란입니다. 아,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효상건강환경재단에서 저희 건강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도 해주시고 애써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저도 이제 제가 건강도시 업무를 굉장히 초창기부터 맡았었는데요. 그때부터 맡으면서부터 약간의 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미심적인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취지는 협의회 차원에서 이게 건강 도시 연맹 그 차이에서 저희가 사업한 시작인데 저희가 하면 할수록 좀 어떤 기댈 곳도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획실의 건강도시 부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국가적인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건강도시 기본법 어떤 명칭으로든 뭐 건강도시법, 건강도시 지원에 관한 법 여러 그 명칭은 다르더라도 이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제가 많이 듣게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가 2004년에 뭐 창원, 원주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차원에서 많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각 보건소나 각 건강도시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전에서 할 때는 정말 법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지정 토론자로 되면서 다시 한번 그 ES 의원님과 나왔던 법 3개를 다시 살펴보고 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법은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정책의 건강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 모든 보건소에서 정말 건강 증진과 건강 도시가 너무나 혼재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교수님도 지역보건법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보건소 안에서 건강 증진이 실행된 조차도 지역보건법이 1995년도에 제정되면서 활기차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강도시 업무가 정말 모든 정책에 투여되고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또 저희가 모든 걸 부르짖으면서 모든 정책의 건강을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애쓰고 있지만 이게 어떤 법 디딤돌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말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단체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단체장이 임기가 차서 바꿔버리면 다시 이게 어떤 그 법제가 없으면 흔들려 버려서 다시 또 그냥 건강 증진 업무로 어 이렇게 스며들었다가 다시 또 어떤 단체장님의 의지가 발동을 하면 이게 또 다시 나오는 지금 저희 동구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는 그랬죠. 보건복지반의 다른 사업처럼 이렇게 좀 보조금도 지원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한 것처럼 건강도시는 좀 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거 그러면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느냐 행안부에서 해야 되느냐 거기부터 나오는데 좀 이렇게 아까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해식이 의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저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이런 자질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해서 여러 부서의 모든 부서의 건강 도시가 스며들고 건강 정책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행안부에 수속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속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좀 많이 어렵게 느끼는 점들은 이 안에서 뭐 건강도시 지정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부분이라든지 뭐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버거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는데 당장 조례가 없는 저기 자치단체는 당장 조례도 만들어야 되지. 우리는 이제 실무 입장에서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건강도시가 지정된
자치단체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럼 기본 계획을 또 5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인가? 이런 게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이 올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큰 틀을 놓고 법제화를 놓고 큰 틀에서 법제화로 되면 그게 다른 부분들은 또 따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을 바뀔 때 국민건강 증진을 하는 이런 건강사업을 하라 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가 어려웠잖아요.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초창기에 작성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점차 작성하고 법에서 지지해주고 정부에서 지지해주면 또 그만큼의 힘도 생기고 조직도 생기고 예산도 생기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도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들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이 한꺼번에 어우러진다면 또 훨씬 시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 뭐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을 뭐 여기서 좀 이제 한 게 건강도시법을 건강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뭐 2년 전에 계획서를 내고 뭐 1년에 실천 계획을 내고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고 그런 부분들만 좀 이게 법 안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더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더 실무자들 쪽에서 더 이게 하고 나면 그런 걸 조정해서 법률안을 내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좀 실무자 입장에서 법률안은 정말 추진되어야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와 지속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위해서는 정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도시 법안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행안부 소관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조남주 과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보건소 건강심과장 조남주입니다. 강 교수님 강의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김한 팀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저는 제가 현장에서 사실 제가 건강도시를 건강도시 건강증진 사업이라고 이제 오래전부터 해보긴 했지만 건강도시 이제 프로젝트를 맡게 된건 2018년 9월 1일자로 제가 이제 노원구 보건소 이제 건강증진 과장으로 오면서 이제 건강도시 이제 사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그다음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희합을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게 뭐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결국은 그 건강 영양 평가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부문간 거버넌스잖아요. 그 거버넌스라는 거는 결국 건강 영양 평가가 가능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보건 분야에서 해야 된다, 뭐 어느 분야에 해야 된다 그런 답은 없는 것 같고 이 희합에 대한 정말 그 이해가 있는 곳에서 결국은 이 건강증진 사업이란 사실 근거 중심의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근거라는 건 결국은 어떤 그 연구 결과 확실하게 있다거나 좀 그런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그 국민들이든 그게 시민이 됐든 국민의 건강에 확실한 어떤 효과적인 그 사업이었다는 근거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와 그 다음에 그 정책과 그 시행과 그다음 그 모니터링 평가가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건강 영양 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강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그 영양 평가 비슷한 건강 리드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정책을 변화시키고 건강에 이로운 정책이 수행이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가장 건강에 이로운 정책이 결국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인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모든 그
결국은 의제 설정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의제를 다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풀어가야 되는가부터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그 정책이 그 정치인 결국은 저희 뭐 청장님들 정치인이시니까 그 정치인의 공약에 포함된 그 정책이라 결국은 더그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원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 청장님들이 주요하게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주요하게 여겼던 의제들을 좀 검토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거를 저희 이제 그 전문가나 그다음에 그 주민들에게 이제 주민 투표도 해보고 했을 때 이제 신체 활동이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주요한 의제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고 당연히 그 근거는 저희 그 신체 활동률이나 걷기 실천율이 25개구에서 저희 구가 최하위였다는 그런 자료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뭐 이런 자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체 활동을 주요 주제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 이제 결국은 각 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건강 결정 요인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용역을 당연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고 그리고 그 부서마다 이 신체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결정 요인과 관계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또 정책 분석도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 당연히 실무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역시 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모든 부서에 저희 구 주요 그 부서의 그 정책들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다 봤고요. 그 정책들을 이제 한 자리에 딱 펼쳐놓고 전문가와 저희 실무진이 같이 이제 들여다봤을 때 저희가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생태학적 모형과 그다음 뭐 행동 변화 이론, 신체 활동 관련해서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분명히 이제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곳고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겠다면 또 이제 그 정책 제언을 또 청장님에게 했고 처음에 당연히 청장님 입장에서는 신체활동 단지 보건소에서 그냥 걷기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동아리 걷기 동아리 뭐 운영해서 사람들 동아리 회원수 늘려가지고 막 다 걷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을 하셨죠. 뭐 이 노원에는 걷는 자와 걷지 않는 자만 존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이제 열심히 걸으라고 정말 잔소리만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제대로 정말 건강에 이로운 정책이 있는 건지 과연 이 신체활동에 이로운 정책이 있는 건지 들여다보고 이 정책들 분석을 통해서 빈 곳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또 나름대로의 이제 그 정책도 저희가 좀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펼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들여다보는 게 그 건강을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이제 그 추진단도 지금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와 그다음에 저희 당연히 저희 추진 부서와 그다음에 그 구청 전체 이제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 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법이 국민건강지지법도 있는데 굳이 별도의 이런 뭐 건강도시법이 만들어져야 되나 하는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지지법 안에 있는 필요한 뭐 신체활동 아니면 금연 관련된 법들이 다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다만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강력한 우리 리더십이 필요한 이 정책 그러니까 건강에 이로운 정책을 수행하려면 결국은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 리더십이 그냥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려면 법을 통해서 좀 이거를 의무적으로 이 사업을 이거를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또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게 좀 그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어렵다는 게 맞다면 제도적 근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법제화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법제화가 된다면 일단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최소한 이게 담당 부서에서만 해서는 어려워요. 당연히 건강시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책을 분석하고 하는 거를 쉽지가 않잖아요. 실무진에서는. 그래서 일단 건강도시 전문가에 대한 그 제도적인 근거로서 이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말 전문가를 두게 한다든지 뭐 해준다면 정말 이걸 상시적으로 정책을 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건강계 전문가, 그래서 건강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서 훨씬 더 그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결국 이제 정책을 각 그 부문간 이제 거버넌스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게 중요성을 굉장히 이해시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기관장께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더 훨씬 더 그 이해를 시키기가 쉽겠죠. 그렇다면 그런 근거로서는 그 건강 영향 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서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건강도시법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좀 이 법안에 대한 정말 그 구체적이고 좀 세부적이고 좀 그러니까 저희가 적용 가능한 현장에 필요한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사례들에서도 보면은 건강영향평가가 희합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정책 수단이고, 또 노원구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계셨다는 말씀, 또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는 신체 활동이라는 것을 잡으셔서 그게 이제 그 노원구의 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건부서가 아주 주도적으로 다부분의 그런 협력 사업을 추진을 성공적으로 해오신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법안을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그 실무자들이 적용 가능한 그러한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김광기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근무하는 김광기라고 합니다. 우선 이런 그 건강도시 포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뭐 10분이라고 해서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느냐. 지금 김혜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건강도시에 관한 역사가 꽤 됐지만 아직도 자치구 단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잘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견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왜 다른 나라가 그 법을 안 만들고 그렇게 할까? 그것을 우리가 강 교수님이 발제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준으로 가능하면 굳이 법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우리의 건강 증진을 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다르고 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그런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게 법으로 했을 때 과연 잘 먹힐 건가? 우리가 뭐 지역보건법 뭐 무슨 무수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뭐 그렇지만 죽어 있는 법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건강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상 명확한 이해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공무원이든 기관이든 건강도시의 기관이든 아니면 건강도시든 아니면 전문가든 이들이 충분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건강도시 법을 만들어 놓은들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아야 될 것도 아직도 지금 제안한 3개의 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건강증진의 원리와 개념을 잘 녹여내지 못했다. 아직도 그냥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건강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강 증진을 건강도시라고 할 때 그것을 보는 시각이 아직도 건강 행동의 개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략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건강도시가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 학계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 학계에서의 건강 증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생의학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제한되어 있어요. 즉 그 말은 생태학적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아직도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학계가 책임이 크다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도시에서 행할 때, 건강도시에 행할 때도 여전히 건강 증진은 그냥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평가도, 건강 영향 평가도 있지만 그냥 인증하고, 그다음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있는 뭘 하면 되느냐,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로 대부분 다 행태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태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건강 결정 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들이 좀 녹여져 있을 때 이것들이 법에 또 법을 해서 했을 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저는 학계와 그다음에 건강도시 이 지원위원회인가요? 하여튼 어디 있잖아요. 도시협의회인가? 이런 데서의 활동이 여전히 건강 증진에 대한 그 이해 정도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는 이런 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까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미국의 시합을 체계화했을 때 성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지역사회 주민들이 무엇에 제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죠. 우리는 지금 관광도시를 하는 사람은, 건강증진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더 최우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건강영향평가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자치구에 가져가서 이걸 내밀면 경제보다 훨씬 밀리는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느냐? 공무원이, 지자체 단체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 전체가 이것을 밀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은 정치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건강증진을 우리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력이, 사회적 세력, 지역사회 단체, 기관, 이런 영향들을 키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건강이 최고야, 그리고 막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약간 그 문제는 회의적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한테 교훈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성인지 정책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바로 젠더 인 올 팔리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헬스 인 올 팔리스를 아직도 우리는 남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건강을 모든 정책에 아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설득을 못하는 걸 들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받아들일까? 성인지 정책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그거를 법제화하고 정책에 녹여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와 여성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세력을 키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 법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건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사업을 끌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 세력, 그 다음에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치 과정 안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 놔봤자 이거는 사장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법이 지금 만들어 봤지만 지금 강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발제를 안 하셨는데, 이해식 의원님이나 종로구청 안이나 박윤영 교수님 안, 이 모든 걸 어떻게 법으로 우리가 그 절차를 잘 이겨낼 건가 하는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자체도 우리가 아직도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있지만,
손도 못 대고 있고요. 하나 그 안에 개정하는 것도 하려고 해도 법사위 통과 못해서 그냥 버려진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님이나 종로구청이나 박윤영 교수님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회의 창이 열렸지만 이 기회의 창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원이 한 번에 완샷으로 한 번 해보는 일, 자기 업적을 위한 일로 가버리게 된다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그 다음에 더 준비된 안 또는 정치 과정으로의 어떤 노력 이런 거 연결되지 않으면 개별적인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걸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이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되겠고 그 리더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과정, 사회과정, 학계 이 모든 것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땅 퍼뜨려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뭐 강 교수님이나 또는 효산재단인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 작은 관광도시에서 이 성공한 케이스 사례들을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남은 관광도시의 성공 사례들을 봤을 때 그것들이 관광 증진의 개념에서 봤을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가? 다른 나라에 내놓고 우리가 상 받아온 경우는 많지만 그게 정말 우리가 좋은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현재 있는 사례들을 베스트 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모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부분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가 또 그런 과정에 자치단체의 리더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이 용어라든가 관광도시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관광도시가 무엇일까 관광영향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좀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하고 지원을 해줄 때 이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선 현재 관광도시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 이것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한 구에서 구 단위에서 관광 등 도시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전문성 있게 지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도시를 하는 것이 공무원에게 또는 그 지자단체의 담당자에게 피곤함을 준다든가 손해를 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할 때 아까 말씀하신 윈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노력들이 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광도시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실효성 있는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 강한 논리,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어떤 세력, 그리고 법안이 형성되는 과정,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이런 세 가지가 선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작지만 정말 아주 탄탄한 우리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모아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논리를 세워나가고 지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요약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인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발언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도 조금 써놨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그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토론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커뮤니티 케어도 상당히 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되었다가 이게 건강증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건강도시로 이렇게 어떤 키워드가 변화가 되어 왔듯이 장기요양보험이 이렇게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도 저는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아주 정책으로 일단 이슈화가 되었고 그 이슈화된 것이 16개의 이 선도 사업이라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저께 제가 본 사례 중에는 보니까 이제 김해와
우리 부산 북구와 이제 부산 진구의 사례가 있었는데 다양한 실패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저께 나온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부산 북구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아주 그 헌신적인 그 지원 하에서 거의 좋은 사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건강도시도 작년에 제가 한 몇 번 그 국민건강경제 종합계획 2030에 참여했을 때 복지부 국장님들이나 그 연구 용역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좀 이렇게 2030 목표에 반영을 하는 노력들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된 이유가 아마도 오늘 이 발표 토론자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많은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건강도시만의 어떤 사례, 또 그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세력, 또는 그걸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좀 이런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력의 부족,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그 2030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김강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법안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해식 의원님처럼 이렇게 건강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가지신 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일단은 단발성이긴 하지만은 법안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럼 이것을 우리 오늘 이렇게 토론회 주최하신 효산환경재단이나 또는 건강도시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저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조남주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지금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만 하더라도 이거는 부분 간 협력에 정말 명확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좋은 주제이고 또 반대 세력이 적은 주제라서 이런 이제 이 공동 정책을 정말 잘 성공시킨 지자체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9개 분야가 공동으로 신체활동 정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성공을 하고 추진단을 만들어내고 다른 그런 지자체가 저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지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또 하나의 공동정책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공동정책을 성공시키는 소수의 지자체라도 우리 협의회나 또는 열심히 있는 단체장과 함께 좀 만들어내면서 이걸 좀 주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설아원 과장님 발표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김진희 선생님 네,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김진입니다. 제가 실무자 분들께 토론 패널로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혹시 참가하고 계신 중에서도 좀 요새 궁금하고 좀 과연 부문 간 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부문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부문 간 협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분절적으로 진화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부서가 필요해서 보건부서라는 게 생겼고 교통부서라는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 그렇게 단절화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렇게 진화되어 온 사회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부문 간 협력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이제 3단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합적인 모형이 있다면 그 전 단계에는 공통점을 찾아서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필요한 부분에서만 협력을 요구하는 이런 다양한 단계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문 간 협력에 성공했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 그게 어떤 사례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조남주 과장님께서 좀 아까 신체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약간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좀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일단 그 부문 간 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쨌든 코로나를 이겨내기 극복하기 위해서 각 부문 간 협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부문 간 협력이라는 거는 공동의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건강관리에서 신체 활동이라는 신체 활동의 이로운 정책을 위해서 그 함께 하신 그 부서들이 그 건강에 이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그런 게 협력이 아닐까. 근데 가장 협력을 얘기하지만 정말 그 협력이라는 거는 같은 방향, 같은 목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참여 정도, 단순한 협조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시찰동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부문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이 정책들이 신찰동 안에서 어떤 그 성과를 내는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를 더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하고 혹시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면 왜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게 일단은 저희는 이제 일종의 진정한 협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실 부문 간 협력 활동은 굉장히 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하고는 계신데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지금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실무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개인기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때 당시에 어떤 뭐 원소장님의 어떤 의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근데 요즘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인올 팔러시라고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코로나를 뭐 위해서 이거를 방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진짜 모든 기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문 간 협력이 이제 거의 뭐 우리가 맛을 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네, 이제 그것이 뭐 제가 생각할 때 김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생의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질병의 어떤 특정한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문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건강을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뭐 우리가 질병 관리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문 간 협력을 우리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양동원 선생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에서 보건하고 복지가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어느 분께서 답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커뮤니티 케어에서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아까 김광기 교수님께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커뮤니티 케어의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그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알아야지 이게 코멘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참석자분들께서도 혹시 손들기 하셔가지고 네, 하셔도 되는데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문 간 협력이라는 게, 김연아 선생님께서는 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부문 간 협력이라는 게.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이 있으면은 부문 간 협력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각자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각자 가는 길을 이게 협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촉매제도 필요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에너지, 촉매제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그것이 그런 반응을 일어나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고 이제 법제화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은 그게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이 없이 그냥 법 제정을 위한 법 제정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또 그것은 또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오늘 포럼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그 토론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차장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오늘 참 우리 건강도시 법제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김광희 교수님 비롯해서 또 두 분 또 실무자분들 나오셔가지고 또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지금 저희들도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법제화를 어떤 방향으로 또 이끌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곧 있으면은 지금 그 국회가 끝나고 또 예결이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예결이 또 쪽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게 되면은 요 관련해 건강수칙 관련해 가지고 법제화를 토론회를 아마 국회에서 아마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그 건강도시 그 주체 아까 우리 김연한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건강도시를 많이 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행안부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 부처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논의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건강도시라고 한 게 그 어떤 그 예방의학 쪽이라든지 보건소에 한정한 게 아니고 이제는 건강도시라는 것은 도시계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뭐 복지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그런 분야까지 전 총괄해가지고 우리 건강도시라고 총칭해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거기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토론을 거쳐야 되겠지만은 저희 이제 그 사무국에서도 이왕이면 이거를 갖다가 좀 그래도 힘이 있는 행안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해줘야 모든 거 다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국가에서 그 어떤 그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지원에 관한 그 법을 또 물론 확정할 텐데요.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해야지 국가에서 어떤 지정한다는 건 아니죠. 처음에 당초에는 이게 지정으로 나와서 하다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그 국가의 어떤 예속이 돼가지고 오히려 좀 건강도시가 사실 우리가 그 사무국에 내가 그 건강도시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서류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정해서 인증하고 또 이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가로 하게 된다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지요. 먼저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최소한 3년 정도 시일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에다가 2년 정도 거쳐서 2년 전에 신청해야 되고 또 그것도 승인을 받으려면 또 1년 후에 또 그걸 승인해야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실 건강도시를 지정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건강도시 협의회라는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우리 행자부의 지침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 자체가. 그러다 보니 사실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또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사항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때 국회에서 많이 좀 논의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자체의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저희가 지금 잘 추진토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협의회 또 사무국을 책임지고 계신 또 분으로서 또 그 법안에 관한 의견을 자세히 또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또 이제 국회 토론회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또 협력과 또 관심을 좀 요청드리는 그런 발언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네. 뭐 더 어떤 발언 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서서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효산 건강환경 포럼은 아무튼 이제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건강한 환경 조성, 이때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뭐 물리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을 다 포괄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여기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은 이제 학계와 실무자와 또 가급적이면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이렇게 좀 자율스럽게 좀 토론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재단이 뭐 법제화를 추진하는데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도시의 어떤 또 현안이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모쪼록 제 그 발제와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건강도시 법제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고민을 같이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한 발짝씩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저는 이제 오늘 보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바쁜 중에 토론을 맡아주신 우리 김광희 교수님, 김혜란 팀장님, 조남주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회 사무국에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모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음 달에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또 이제 교육도 있고 한데, 또 저희도 또 포럼으로 다시 찾아갈 겁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